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요즘 안철수 의원의 사이다 메시지 과연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고성국 박사가 꿰뚫어본 그의 거침없는 불독 행보, 그 이면을 먼저 짚어봅니다.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볼 때 좀 항상 좀 유보적일 수밖에 없는 그 정치 현실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맞는 얘기를 해도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뭐 저도 늘 경계합니다. 그런데 안철수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논평 준비했는데요. 안철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람 불독 같은 사람이다. 한 번 꽂히면,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안철수한테는 안 물리는 게 좋다.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확 물을고 있는 게 한동훈이죠. 재판에 위증죄를 전제로 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 안철수의 증언을 한동훈이가 시비를 거니까 그냥 한동훈이를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복당 운동권 없어져야 한다. 한동훈이 복당을 꾀하는 한동훈 똘마니들 다 정리해야 한다. 다음 총선 때 공천 주지 말고 다 쫓아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양가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유파가 아니었어요. 뭐 정체불명의 무슨 제3지대 뭐 이런 데서 이 안철수의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하게 박원순이한테 양보를 해버려 가지고 박원순 10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문재인이도 종북주사파들도 이거 과연 탄핵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고 긴가민가 하면서 고개를 외로 돌리면서 눈알만 굴리고 있을 때 안철수가 제일 먼저 박근혜 탄핵 가판 서명 받겠다고 거리로 뛰어나갔어요. 그랬던 안철수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안철수에게 두 가지를 늘 경계하면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당신 자유우파 맞냐? 안철수, 또 언제 확 돌아서서 우리 편 찌르고 배신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안철수는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일 앞장서서 제일 먼저 한 데다가 또 2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끝까지 탄핵시켜야 된다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안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우리 자유파 진영으로 넘어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상대인 이재명이 하고 굳이 얘기하자면 안철수 영입 경쟁을 했던 셈이죠.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상당히 그 사실에 근접한 얘기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측근들한테 안철수를 데리고 와라.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죠. 안철수가 오기만 한다면 후보 자리 빼놓고는 다 줘라. 후보 자리 빼놓고는 다 줘라. 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던 얘기니까 제가 이건 사실이라고 단정 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시 이재명 쪽에서 안철수 영입에 정말 총력전을 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이준석이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철수와의 단일화하면 진다고 떠들어댔거든요. 그 당시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촉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성명을 내고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하고 단식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당시에 윤리위원장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비대위원장도 맡아서 정말
공중분해될 뻔한 이 자유한국당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죠. 임명진 위원장. 임명진 위원장이 그 이익선 대변인과 함께 공개적으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일단 안철수 캠프로 가겠다. 그거 선언하고 안철수 캠프로 갔던 일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노력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대선 불과 며칠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됐어요. 그 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24만여 표 차이로 이재명을 꺾은 것을 보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마지막 변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말하자면 안철수가 우리 자유우파 진영으로 몸을 옮기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안철수가 2달 동안 짰습니다. 근데 이 인수위원회가 밑그림을 짜면서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안철수에게 제안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개혁, 건보개혁, 의료개혁 이런 일들을 하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니까 의사 출신인 안철수가 적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안철수가 무슨 장관 따위를 나한테 제안을 합니까? 이러고 거절했었다. 총리면 몰라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모릅니다. 당시 여의도판에 유력하게 떠돌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그때 안철수와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한테.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나면 이거 단일화가 이제 성사된 후에도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다. 그러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힘있게 뒷받침해야 되지 않냐. 윤석열의 성공이 곧 안철수의 성공이다. 그러니 당으로 가서 당권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식으로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안철수라는 정치인한테 제일 맞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여러 차례 당신이 상처를 주지 않았냐.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았냐. 좌파에서 실패하고 제3지대 중도에서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우파 진영에 왔으면 자유우파의 주류로서 우뚝 서야 된다. 그래야 안철수 정치의 미래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로 안철수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했어요. 안철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안철수의 행보가 2022년이니까 4년 전에 제 충고와 완전히 다른 길을 안철수가 걸어버렸어요. 최근 들어서 한동훈이를 비판하고 한동훈 똘마니들을 비판하고 또 뭐 이재명하고 제법 잘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안철수 잘한다고 응원하지만 이 안철수의 역사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가 변방의 곁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파 진영에서 뭔가 주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넘어야 될 벽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고백하라. 자기 고백하고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2차례의 탄핵 과정에서 던진 그 상처와 충격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 출발하겠다고 다짐해라. 그래야 그냥 뭐 한동훈 공격할 때 박수 좀 쳐주고 이재명 공격할 때 박수 좀 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지지자들을 자유파 진영 내에서 한 명 한 명 모아갈 수 있다.